했었기 때문에 매장을 16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동업이긴 했었지만 매장을 16개 하다가 이제 매장을 접었을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매장이 16개 나갈 때 제가 메뉴 개발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견 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메뉴 개발을 하는 슈퍼바이저가 있었는데, 오픈바이저였죠. 그 친구가 다 세팅을 했어요. 세팅을 해서 가서 저도 안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메뉴를 세팅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픈할 때 가서 먹어요. 그래서 오픈할 때 이건 이렇고 이렇고 그때 가서 이제 지시를 하지, 그 친구가 자기가 창작물을 분명히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창작물을 사실 제가 훼손하기 시작하면 그 친구 필요 없어요. 제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점포가 제가 만약에 160개가 만약에 그게 됐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뭐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도 몸이 한계라서 그 친구한테 맡겨뒀었습니다. 네. 160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바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메뉴 개발 하실 때 대부분 이제 협력 업체나 제조사 물건들을 이제 받아서 사용하고 이렇게 개발하시는데, 그 제조사의 어떤 뭐 영업 담당이랄까, 그 담당과의 뭐 친분이나 가끔씩 뭐 선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접대 이런 것들이 그 메뉴 선택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어느 정도 좀 주는지 그거하고, 한 가지씩 하면 안 될까요? 예, 까먹어서 머리가 좀, 네. 제품 외적으로 어떤 이제 그 제조사나 공급사 그 담당들의 친분이나 네. 기타 뭐 그런 요인들이 그 메뉴 선택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실제적으로 좀 주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주는 것 같은데, 직접 하시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끼치는지 아니면 전혀 안 끼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영향이 없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선물 준다라고 하면요, 그 업체 안 써요. 네. 그리고 저하고 아는 사이라고 해서 단가를 안 깎지도 않습니다. 단가 최대한 깎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로 선물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집 주소 달라 뭐 이러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집 주소를 단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윤리경영, 그 신세계 푸드를 다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윤리경영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된다. 그래서 8년간 신세계의 그런 윤리경영 때문에 몸이 뱄어요. 그래서 선물을 보내실 것 같으면 회사로 보내라. 그것도 많이 보내라. 회사 사람들 다 나눠 먹게. 저는 안 줘도 된다. 이게 하나의 원칙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친분 때문에 사실 물건을 써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친분 때문에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여기에 계신 모 팀장님 물건을 못 썼습니다. 네. 근데 그 친분이 나쁜 친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받는 단가가 뭐 12,000원이었으면 10,000원에 주신대요. 단가 견적을 받고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그 제품을 못 썼습니다.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네. 이제 이 프랜차이즈 산업이 이직이 좀 잦은 편인데, 특히 이제 개발자들이 좀 다른 건 아니겠지만 더 좀 이직을 자주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것 때문에 이유가 좀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상품 개발을 하다 보면 한계점이 분명히 있어요.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 창의성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 브랜드에 젖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오너가 얘기를 해도 이 창의적이어야 되는데 오너가 얘기한 것만 하고 있어요. 그럼 오너는 답답해하는 거예요. 나도 답답하지만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이렇게 전개가 되면 좋겠는데 이제 계속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일들만 처리하다 보니까 창의성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돈을 많이 받고 가시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거의 여기에 조건에 맞는 비슷한 조건으로 이직을 하시게 되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또 창의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오너가 바라보는 시각이요. 너 새로 왔으니까 안 시키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걸 뽑아내기 시작하거든요. 솔직히 또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다 뽑히면 그래서 한 2년 정도 주기로 거의 이렇게 이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1년 7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뒀으니까요. 저도 같은 맥락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 봤을 때 제 스스로 염증이 생기지 않았나. 뭐 회사의 오너가 나가 이런 건 아니었는데 제 스스로의 염증이 생겨서 외부 활동을 많이 하고 외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낸 거고 찾아낸 거를 잘 실행만 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매장에서 어떤 소스나 네. 제일 쉽게 그 맛을 내는 중요한 재료를 만드는데 네. 그거를 이제 대량화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만들었을 때 네. 그게 이제 지금 현재의 공장 생산 기술로는 또는 앞으로 한 1, 2년 내에 뭐 생산 가능한 기술로는 한 몇 프로까지 그걸 실현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 공장.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공장에서는 살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스를 예로 좀 들자라고 하면 같은 소스여도 매장에서 만들 때는 살균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매장에서 그냥 고춧가루 섞고 간장 섞고 물엿 섞고 참기름 섞어가지고 다대기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쓰면 되는데 이거를 공장으로 가게 되면 살균을 네트로트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살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끓는 물 100도씨에 삶는 게 아니고 120도씨에서 뭐 40분간 가열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네트로트 기준으로 살균할 때는 그렇고 그리고 끓이는 온도 용점 자체가 틀리다라는 거죠. 그렇게 틀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맛은 살짝 변합니다. 네, 네트로트 치인 거는 네트로트 치가 날 거고요. 그리고 소스는 살균한 그런 그 치가 올라와요. 살균치. 그러면 그 부분은 여기 소스 회사가 티프리도 오셨고요. 그리고 백호식품도 오셨어요. 이따가 명함 받으시면 저분들하고 얘기 나누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개발자 입장에서 공장에 들어갔다 나오면 맛이 틀려진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좀 학문적인 자세한 거는 소스 회사 영업사원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계셔서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소스를 그 OEM으로 이렇게 공장에서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그 작은 매장 뭐 한두 개를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한번 해야겠다라고 이제 대량을 해서 뭐 이렇게 뭐 직영을 늘리는 거나 아니면 가맹점을 낸다고 했을 때 사실 이게 소스가 그래도 약간 좀 특별한 거라 그러면 그 이렇게 다른 데 OEM을 맡겼을 때 기술 유출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사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공장을 지금 이렇게 직접 생산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OEM을 말씀하셔서 네. 예, 그 기술 유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술 유출은 없습니다. 소스 업체 2군데 오셨는데요. 기술 유출하면 손해배상 하셔도 돼요. 손해배상 청구하셔도 되고요. 연구원들이 가지고 있는 백데이터가요. 사장님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 백데이터 다 있습니다. 그거 곱하기 한 3만 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 기술이 기술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연구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거는 그냥 사장님이 쓰고 계신 소스 하나예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가지고요. 다른 데 외부에 팔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장님 거니까. 연구원들은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연구원들 이렇게 샘플 3개, 4개 만들어갖고 영업사원들이 갖고 와요. 그럼 맛보고 이거 이렇게 개선해주세요. 저거 개선해주세요. 그러면 그 데이터 값 가지고 딱 움직이기 때문에 사장님 레시피는 레시피가 아닌 거예요. 딱 연구원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렇습니다. 물어볼까요?
맞으시죠? 과장님? 네. 대리님 맞으시죠? 네. 그 제가 소스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연구원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보고 영업사원분들하고도 얘기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거를 자기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그분들은 머리가 터질 겁니다. 아마. 하루에도 샘플이 2개, 3개, 많을 때는 뭐 일주일에 뭐 20개 들어올 때도 있고, 영업사원이 잘하면 뭐 한 달에 100개씩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건 자산이 아닙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처음 하시니까. 네. 이때까지 들어왔는데요. 네. 저는 사실 메뉴 이제 호환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뭐 양식, 일식, 한식이 있잖아요. 또 어느 정도 메뉴를 개발했을 때 같은 메뉴끼리의 연관성, 호환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양식집에서 한식을 팔 수도 있고, 네. 양식집에서 뭐 일식을 팔 수도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봤는데요. 네. 그렇다고 하면 메뉴 간의 호환성이 좀 어떨까 해서요. 메뉴 간에.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요. 양식집에서 일식 팔면 망합니다. 중식당에서 육개장 팔면 망합니다. 근데 중국집에서 육개장 팔면 잘 팔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푸드코트에서 전 나라 음식을 다 팔아도요, 맛이 고급 식당 알라카트 매장에 가서 먹는 거보단 떨어져요. 근데 양식당에서 만약에 그 회를 판다라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안 먹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이고요. 호환성은 양식당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하세요. 양식당에서 육사시미 초밥, 스테이크 잡은 안심 가지고 등심 가지고 초밥에 스테이크 그거 올려서 토치 가지고 요리사가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토치로 해주세요. 이런 거를 찾아내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일식이라고 해서 양식을 못 넘어갈 것도 아니고, 양식이라고 해서 일식당에 못 갈 것도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스키다시로 스테이크 주는 집, 뭐 함박 스테이크 주는 집 있습니다. 근데 소스도 그냥 데미글라스예요. 그래서 이 경계는 적절하게 잘 만들어내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가장 큰 또 후원사 중에 하나인데, 니뽕레뽕의 짬뽕하고 피자예요. 네, 짬뽕하고 피자인데 너무 잘 어울려요. 네, 니뽕레뽕 가서 먹으면 전 애들이 둘이어서 11살, 9살인데 애들 바닥까지 다 긁어 먹어요. 이렇게 찾아내면 이거는 훌륭한 퓨전이 탄생을 한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면 질문. 네. 프랜차이즈업을 그 슈퍼바이저로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 소스를 굉장히 이제 거래처에다 맡기잖아요. 그 거래처랑 이제 계속 샘플도 이제 주고받으면서 생산도 하고, 생산을 해서 이제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회사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로서 그 소스의 전성분이나 레시피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거를 그 거래처 회사, 공장 측에서는 그게 본인들의 자산이다,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서 굉장히 입장 차이가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량이 많아지면요, 소스 회사들이요 알아서 깁니다. 네, 사용량이 많아지면요 소스 회사들이 알아서 기어요.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는 게요, 내 품목이 만들어지면 품목 제조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품목 제조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품목 제조 보고서를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노출을 대부분 안 하세요. 품목 제조 보고서도 뒤에 이렇게 성분 표시 이렇게 가려서 주세요. 근데 내가 소스를 처음 만들 때 물엿 10%, 고춧가루 20% 그냥 대충 적어서 주는 거죠.
그러면 야 내가 적어서 준 건데 내놔. 그러면 준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소스를 만들면 품목 제조 보고서를 받아요. 뒤에 가리지 말고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품목 제조 보고서가 2장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하고 뒤에는 성분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성분 표시를 지우고 주십니다. 달라고 하면. 뒤에 지우지 말고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줄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그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죠. 그쪽에서 안 준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걸 안 주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요. 소스 업체 바꿀까 봐 그래요. 네, 그렇죠. 네, 이거 내가 들고 있으면 서로 신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것만 들고 있으면 소스 업체 바꾸면 이거 10번이고 5번이고 계속 소스를 만들어 봐서 다시 이걸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소스 업체 제가 이 제품 있어요. 그럼 이거 소스 업체에 이렇게 딱 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옵니다. 거의 95% 똑같아요. 그냥 쓰던 매장에 이거 샘플 갖다 주잖아요. 맛 똑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품목 제조 보고서 사실 그렇게 안 넘어가도 되는데 품목 제조 보고서는 본사에서 관리를 하려면 품목 제조 보고서는 꼭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관리가 돼요. 감사합니다. 소스 업체는 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기 한쪽은 저하고 일 안 해보시는 거고 한쪽은 일해 보셨는데 한쪽은 이런 내용들을 아세요. 근데 한쪽은 모르세요. 근데 받는 게 맞다. 네. 저는 사무실에 제가 소스 만든 게 있으면 그 품목 제조 보고서를 다 꽂아 놓습니다. 계약서하고 같이 붙여서 품목 제조 보고서 뒤에다가 저희 그 들어오는 라벨을 하나씩 갖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 라벨을 이렇게 라벨링을 하잖아요. 봉지에다가 그 라벨을 하나씩 갖고 오라 그래서 맨 마지막 장 A4 빈 용지에다 그걸 붙입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딱 붙여서 이거하고 맞는지 그거를 처음에 계약서 뒤에 붙여 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리하기가 편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네, 주재료도 트렌드를 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트렌드를 타서 영업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트렌드를 탄다. 저는 대한민국은 트렌드보다요 계절적인 요인을 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트렌드는 기획형 프랜차이즈들이 갑자기 태어나가지고 빵 터진 그런 게 트렌드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이 프랜차이즈 업계들은 계절적인 요인에 그 식자재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수박 나오듯이 겨울에 수박 살려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트렌드하고 이해도가 좀 틀리신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주재료라고 하는 건 제가 장작구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오리가 현재는 좀 예전에 비해서는 그 주재료로서 저는 지금 현재는 트렌드가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돼지가 지금은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오리를 팔고 있는 업소에서는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는 게 좋을지. 사실 어려운 질문이어서 의정부에 가시면 회전구이집 있습니다. 거기 한번 다녀오십시오. 주말에 그 민낙지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언덕에 이렇게 회전구이집하고 몇 군데 있는데요. 유독 중턱에 있는 회전구이집이 장사가 제일 잘 돼요. 거기는 뭐 제가 얼마 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뭐 한 4, 5억 정도 파는 것 같아요. 한 달에요. 거기 그 오리 잡으시는 분만 한 14분? 네. 뒤에 주방에 계속 오리만 잡으세요. 꼬치에 꽂으세요. 그러니까 오리라는 게 뭐 지금 오리를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리라는 건 트렌드 안 탄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회전구이집만 본다라고 하면, 왜냐면 사장님이 운영하는
오리가 있는 거고 거기는 그 오리가 있는 건데 이 두 개를 놓고만 봤을 때 트렌드는 50대 50인데 트렌드를 안 타한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는 네. 예골 토성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왜 그럴까요? 예골통으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맛이 없어요. 네.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장작구이 하는 거잖아요. 장작구이 식상한 거죠. 장작구이가 한번 확 떴는데 지금 가보면 그 장작구이가 떠서 마트에 가도 그 장작구이 같은 훈제 나는 그런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게 지금 뭐 옛골토성이다 그러면 이 트렌드인 거고요. 그래서 옛골토성이라는 브랜드를 제가 받아들였을 때 더더욱 회전구이집을 한번 가보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많이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맛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벤치마킹을 다녀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제 나눔 강의 주제 자체가 그거였습니다. 네, 그거만 알아주시면 제가 명함 드릴 테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 좀 해보시면 좀 해답들을 찾지 않으실까 싶어요. 네. 네, 오늘 제가 공유FC 지금 한 거의 이제 9개월, 10개월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오늘 가장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조스푸드에서 할 때 김승호 회장님 강의하실 때는 못 갔지만 그때 다음으로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내심 되게 뿌듯한 마음이 있고요. 나가실 때 명함 드릴 테니까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